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과 오랫동안 상처를 가슴에 품고 침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은 여수 순천 19 사건. 과거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과 70년 전의 아픔을 위로하는 행사들. 흩어지는 70년의 기억을 모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고통을 치유하는 현장으로 찾아가 본다. 안녕하세요.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가는 국민 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안진걸 박진입니다. 예,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슬픈 이슈를 하나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많은 슬프고 억울하고 처참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크고 작은 학살 사건, 이보다 더 슬프고 참혹한 사건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권력, 국가에 의해서 예.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실 우리 역사 속에 있었죠. 그 중에서도 1948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보다 끔찍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10월 19일 날 벌어져서 11구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벌써 그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지 70주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70년이라고 하면은 제주 4.3 항쟁이 예. 일어난 70년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날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여순항쟁 70년 광화문 위령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지난 10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위령제. 아주 오래된 상처를 마주하고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광화문 광장을 울리는 정겨운 연주 소리, 풍물패가 연주하는 길굿장단이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입장하는 자전거 순례단, 여수에서 출발하여 3박 4일 400km를 넘게 달려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여순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자전거로만 이동하며 국민들에게 사건을 알리고자 했는데요. 자전거 순례단이 여수에서 가져온 옛 국군 14연대 앞바다의 물, 아픈 기억을 담고 흐르던 여수 바다가 서울 한강과 합쳐져 재단에 오릅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 왜곡된 과거는 바로 잡아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참가자도 있지만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야만의 시대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이런 일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순 사건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진원무와 살풀이, 소리굿이 이어지는데요. 이날 공연을 지켜본 시민들은 연신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위령제를 함께했습니다. 가슴 아픈 과거의 사건을 추모하며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요. 이번 위령제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사건 발생지인 전남 지역이 아닌 곳에서 열렸기 때문인데요. 여수 지역사회 예술인들과 문화인들이 참가하여 위령제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위령제를 계기로 바라는 것은 70년 동안 외면받은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요. 단순히 흘러 지나간 역사가 아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억이 되기를 글로 남겨봅니다. 하나,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여순항쟁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저도 그 위령제 초대는 받았는데 가보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는데요. 방금 그 영상 속에서 현수막 보니까 그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글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처참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아직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희생자들 그리고 또 유가족들은 그날의 끔찍한 일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방송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아이고 언제적 이야기냐, 옛날 일을 또 왜 끄집어내냐 그러시지만 사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이 그렇게 억울하고 처참해 돌아가셨는데 아직 그 진상과 그 규모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70년 전 그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직도 유가족들은 가슴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70년 전의 여순 사건의 시작과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상으로나마 그 70년 전에 참혹했던 사건 저희들이 한번 그때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늘어선 해변가, 크고 작은 섬들로 둘러싸인 바다 위 배, 그리고 사람들은 여수를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70년 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긴 시간만이 말하지 못한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 관련 지역에서는 아픔 치유를 위한 대규모 추모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추모 사업과 함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다양한 전시와 학술 대회, 세미나 같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중 특별한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 한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부역자 색출이라는 이름하에 부역자라는 단어도 있어. 여러분들은 특히 유족들은 어떤 단어를 쓰시면 안 되냐면 부역자라는 단어, 양민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서스름 없이 양민이라는 단어나 부역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부역이란 말은 뭐냐면 반역에 혐의했다라, 반역에 가담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수에 주둔했던 옛 국군 14연대가 48년 10월 19일 제주도민 4.3 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시작된 여순 사건. 민간인 집단 희생과 일부 군인, 경찰의 피해를 낳았는데요. 당시 정부의 제주도 출동 명령이 내려지자 14연대의 일부 군인들은 같은 민족을 진압할 수 없다며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했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번진 봉기 세력에 이승만 정부는 21일 반군 토벌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토벌 작전을 펼쳤는데요. 당시 38선 인근 병력 외 모든 군대가 동원된 토벌 작전, 계엄령 선포와 치열한 전투 끝에 봉기군이 외곽 지역인 지리산, 백운산으로 퇴각하고 토벌군이 27일 여수 지역을 탈환하며 마무리됐습니다. 토벌이 마무리됐지만 더 끔찍한 비극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토벌군이 점령한 여수 순천 지역에서 협력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무자비한 학살은 그 어떤 조사나 재판 없이 즉석에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4연대 군인들이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라는 데 출발한 봉기로 시작해서 미 군정과 이승만을 오는 과정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포갑, 폭정,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중이 맞서 싸운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순 항쟁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들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점들은 그렇게 지배 권력에 의해서 부당함에 맞서 싸웠다라는 민중들의 힘,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역사학자로 오랜 시간 동안 여순 사건을 연구해온 주철희 박사. 70년을 맞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공개하며 사진과 사료 해설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70년을 맞아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여순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당시를 기록한 사료와 사진을 살펴보지만 70년 전 그날 이 작은 도시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짐작할 뿐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난 세월 여순 사건은 외면받았는데요. 심지어 희생자와 가족들은 가슴에 상처를 묻고 침묵을 강요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여순 사건의 진실을 가려온 것은 무엇일까요? 여순 항쟁은 실제 학문 분야에서도 금기 주제였죠. 그리고 일반인 대다수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제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반공주의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와 적을 구분하는, 그래서 반공을 이야기하면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매국노나 죽여야 할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순항쟁에 대해서 연구도 진척이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도 실제 입으로 꺼낼 수 없었고 속으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세월을 살았던 거죠. 이러한 이유들이 이제 여순항쟁이 연구가 좀 뒤처진 부분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들이 이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걸로 봐야 되겠죠. 눈부시게 빛나는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이곳은 과거 국군 14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데가 연병장입니다. 당시로 14연대가 있었을 때 연병장이고, 그래서 저 지금 산 능선 밑에는 현재도 아직까지 그대로 경락고가 다 남아있고, 현재 군수업체가 들어서 예전의 흔적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지만 무기고로 추정되는 곳이 남아있는데요. 1948년 여순이 발발했을 때는 여기는 무기고였습니다. 무기고. 이 무기고를 전부 다 탈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연대들이 군인 밖으로 나갑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발생지인 이곳은 여기 무기고와 굴뚝, 이곳이 14연대의 주둔지였다는 걸 알리는 안내판만이 남아 당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봉기가 일어난 19일 밤, 날이 밝기 전에 여수 지역을 점령한 봉기군은 다음 날 아침 통근열차로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순천을 점령한 뒤 전남과 전북, 경남 서부로 진출하기 위해 나뉘어져 진격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봉기군들은 여기서 당초 지리산 쪽으로 바로 입산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차단에 막혀서 결국 정차를 하고 여기에서 하차를 한 다음에 이쪽에서 시내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순천역에서 시내로 이동한 봉기군과 경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던 순천교. 당시 장대다리라고 불린 이곳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의 흔적은 몇 장의 사진으로 남아 그 상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지금 광주로 연결되는 그 다리예요. 그 다리 지금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 위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이 시신들의 복장을 보니까 전부 제복이에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아닌가. 그리고 일부는 군인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진압 후에 진압군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월 23일 오전 토벌군이 순천 시내를 장악하고 대대적인 협력자 색출이 벌어졌습니다. 곧이어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 시작되는데요. 순천 북초등학교, 이곳은 경찰과 군인이 협력자를 찾기 위해 주민들을 소집한 곳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즉석에서 처형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진압군들은 순천 은민을 이 운동장에 모으는 거죠. 그래서 경찰 그리고 우익 청년단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분류 작업하는 거예요. 가담한 사람과 가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맨 먼저 경찰 가족들 열애시키죠. 그 다음에 아마 공무원 가족들 열애시켰겠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군용 팬티 입었던 사람, 그리고 손에 군살이 박힌 사람들, 그리고 운동화 신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협력자로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은 따로 분류가 돼서 극히 일부는 이 주변에서, 또 나머지는 저쪽 바로 인근에 있는 지금의 순천대학교, 당시로는 순천 농림중학교로 끄집어 가서 거기서 총살했습니다. 순천 실내체육관 옆 잔디밭, 이곳 한쪽에는 장소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순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입니다. 여순 사건의 개요와 진실 규명의 과정, 희생자 명단이 적혀있는 위령탑. 2006년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역 중 최초로 세워진 것인데요. 사건 이후 몇십 년이 지나 공개적으로 겨우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말 못하고 연좌제에 묶어지고
참 예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피해 있을까 싶어서 나서들 못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여수신앙. 하지만 이곳은 23일부터 27일까지 도벌군이 해군함으로 여수 상륙을 시도하던 장소인데요. 봉기군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도벌군은 상륙을 시도하며 박격포로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고 여수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는데요. 협력자 색출 장소는 당시 여수 시내 국민학교, 특히 경찰서와 가까웠던 종산국민학교는 경찰과 도벌군이 주둔했는데요. 이곳에서 도벌군 김종원은 권총, 일본도로 목을 치는 만행을 저질러 백두산 호랑이라는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곳에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해 아직까지도 그 규모와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끔찍했던 참극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워 보이지만 손가락 하나로 생과 사가 나뉘었습니다. 해가지고 재판도 없고 막 그냥 재판도 없죠. 그 직결처분이죠. 직결처분. 재판 그러니까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그랬으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근데 억울하다고 그래 죽어도 시신도 마음대로 찾지를 못해요. 말의 터널. 이곳은 죽음의 터널이라고 불렸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색출된 사람들이 줄에 묶여 이 터널을 지나갔는데요. 터널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울창한 숲속에서 수백여 명이 집단 학살된 만성리. 처형된 사람들을 골짜기로 던진 뒤 흘과 모래, 돌로 덮었습니다. 끊임없는 학살에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가득했다는데요. 만성리 골짜기 근처 형제묘. 당시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 중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총살당하고 불태워졌지만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살 후 시신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지내라는 뜻에서 이곳의 이름을 형제묘라고 붙였는데요. 더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흩어지는 70년 전의 기억을 모으고 싶은 것이 유족들의 바람입니다.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생각이 정말로 불행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역사고 지금 우리 유족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십니다. 보통 70, 80대, 80대 중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부모 형제와 한을 풀지 못하고 지금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수 시내에서 1시간을 넘게 달려가야 하는 외곽 지역. 그곳에 위치한 여수시립 공원묘지. 우리는 여순 사건의 또 다른 희생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묘지의 끝자락, 작고 초라한 2개의 봉분. 외진 지역에 잠든 억울한 영혼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요. 여기가 여순 사건 당시 호명동 안매장지에서 발굴된 유해와 봉기동 안매장지에서 발굴된 유해를 몇 구가 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유골들이 막 흩어져 갖고 파편처럼 돼 있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호명동과 봉기동으로 구분지어서 합장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 발굴을 했는데 놔둘 데가 없어갖고 석천사에 1년 모시고 나서 99년도에 여기에 이장을 합니다. 99년 10월 18일 날. 2번의 발굴을 통해 호명동과 봉계동 안매장지에서 발견된 유골들. 여수시의 협조로 이곳에 머무르고 있지만 억울한 죽음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비껴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의 현주소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국가폭력에 희생된 그때 당시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국가폭력을 고백했다면, 제대로 고백을 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도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서 5.18과 제주 4.3과 같은 그런 국가의 묘지가 세워져야 된다. 왜냐?
국가폭력이라는 범죄에 의해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이기 때문에. 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 사건 당시를 담은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시죠. 네,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손가락총, 저 사람이 부역자다, 저 사람이 협력자다 이렇게 몇 사람이 지시를 하면 누군가는 살아남는 쪽, 누군가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쪽으로 나뉘어지기 바로 직전의 사진인 거죠. 네. 그렇게 손가락으로 부역자다, 협력자다고 그 군인들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지목이 당한 사람들은 정말 죽게 된, 학살당하게 된 그런 황당한 사진으로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생각만 해도 묘골이 송연한 느낌이 듭니다. 당시에 이 처참한 방법으로, 이 황당한 방법으로 돌아가신 분들만 전라남도의 공식 조사에 의해서도 11,00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6년부터 한 4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신청자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조사 범위나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신청하신 분들만, 사건 전체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어쨌든 지금 조사된 범위는 한 2,000명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생자의 80에서 90%가 민간인, 군인이나 경찰 등이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사에는 한 11,000여 명으로 추정됐는데 최근은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니까 많이들 돌아가셨을 거고 신청 못한 분들까지 하니까 뭐 2,000여 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큰 편차가 있는 것만 해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사건 그 경위가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이름으로. 더 이상 이 엄중했던 사건의 진상규명을 미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여순 사건이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도 없었던 90년대부터 여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끈질기게 애썼는데요. 연구소는 방치된 아픔을 정부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민간 연구소지만 여수 지역과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여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순 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찾아가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여수 근현대사 역사 지도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태조사에 중점을 뒀었고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는 사실을 민간단체인 연구소가 여기에 좀 주력을 했었죠.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유족회를 구성을 했죠. 동안에 유족회가 없었는데 유족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건의 피해자인 실체자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를 계기로 해서 특별법에 박차를 가했는데 동안에 4차례 발의를 했죠. 3차례는 임기 만료가 돼가지고 자동 폐기되어서 20대 국회에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발의된 법안이나 발의될 법안을 보면 약 4개의 법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0주년을 맞춰서 지역의 행사가 약 40개의 행사가 다양하게 전개되니까 그 분위기에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순 사건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리는 순천대학교. 순천시와 순천대 여순연구소가 주관한 행사는 연구자들의 발표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증언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역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왔는데요. 이번 학술대회도 그 일환입니다. 특히 여순 사건 발생 70년을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던 지역 시민사회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전남도, 도의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하지만 무고한 양민이 이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만여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나 또 국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되도록 이렇게 진상규명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의 유족들의 한이 매우 깊고 또 지역의 갈등도 아주 심화되고 그랬는데 우리 도의회가 정부나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이 되도록 모든 일에 앞장서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낼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국가가 저질렀던 폭력은 과거에만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의 희생과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국민청원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이 뭐냐, 이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 진상규명은 결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매듭 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던 분들, 그래서 빨갱이로 지목받고 차별과 냉대를 받았던 희생자들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억울하게 지하에 묻힌 영령들에 대한 위령 사업도 실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예, 이 참혹한 사건도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지만 또 이 여순 사건을 계기로 국가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해가지고 그 후로도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자유를 달라,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노동을 존중해달라, 우리 식구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독재가 잘못됐다, 뭐 이런 크고 작은 이야기를 했다가 빨갱이로 몰리고 교육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는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네, 국가보안법도 70년이 됐네요. 예. 네.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희생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안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바로 국민의 아픔을 과거사라 할지라도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 바로 그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2주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보신 민간인 학살 사건이나 멀쩡한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일들, 나라다운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죠. 앞으로도 우리 국민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는 억울한 국민들의 고통이 있는 곳, 여전한 아픔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국민들과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